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김영홍, 여러분들 혹시 이 이름 들어보셨나요? 라임 사태의 진짜 몸통이지만 언론도 정계도 그리고 검찰조차도 이것을 주목하지 않는 메트로폴리탄의 실소유주인 김영홍, 여전히 이자는 해외로 지금 도주 중에 있어서 잡히지 않고 있는 라임 사태의 정말 여러 핵심 인물들 사이에 숨어서 자신이 그 중에 이 코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라임 사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신증권 출신 이종필 이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그리고 우리은행과 함께 짜고 친 그 금융사기 사건임에도 검찰과 언론은 김영홍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왜 김영홍을 조명하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김영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던 중에 김영홍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정은호 대표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소위 정은호 게이트라고 불리는 사건이었죠. 정은호 대표가 100억 원대의 상습 도박으로 2015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고요. 그리고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은호가 보석이나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해서 이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해 판사와 검사들에게 청탁 로비를 했던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이 정은호가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 신청의 대가로 무려 100억 원의 수임료를 넘겨줬는데, 최유정 변호사가 이것을 신청을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면서 돈 돌려달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최유정을 폭행한 사건이 또 정은호 게이트의 핵심적인 어떤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이죠. 아마 이 폭행 사건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 숨겨진 핵심 관계자가 있어요. 그가 바로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김영홍이죠. 김영홍은 정은호 대표가 이제 해외에서 정말 수백억 원대의 어떤 도박을 할 때 외환거래법 위반을 좀 피하고자 이 환칙이라고 하는 이른바 소위 돈 세탁을 해준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카지노 관계자의 진술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김영홍은 정은호만의 세탁사는 아니었고요. 이외에도 업계의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돈 세탁을 도맡아 왔던 이미 업계에서 소문난 세탁 맛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떠한 수사도 받지 않았죠. 검찰의 수사도 경찰의 수사도 모두 피해갔습니다. 김영홍은 예전부터 카지노에 관심이 많았었다라고 해요. 라이선스도 보유하고 있고요. 실제로 2014년에 자신이 직접 마닐라 M 호텔의 카지노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카지노 업계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차명계좌 등을 통해서 돈 세탁하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소위 업계에서 선수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든 환치기 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고요. 도박꾼들의 해외 연결 루트를 전부 다 꿰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서도 프로에 속했죠. 애초에 100억, 200억이나 되는 그 거금들을 바로바로 굴려줄 만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는데, 김영홍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긴 게 정은호 대표의 이 도박판 브로커들 무려 11명이나 이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데도 김영홍은 마치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여유롭게 이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업계에서는 이거 분명히 김영홍 뒤를 무언가 봐주는 사람이 있다, 정말 무시무시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소문이 났었고요. 김영홍이 이러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도 그 업계에서는 관심에 쏠립니다. 근데 그 배경 뭐였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과거로 올라가 봐야 돼요. 그 김영홍의 아버지 김인태라는 인물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2000년 10월 19일 시사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돈 세탁소 열쇠를 쥔 김인태는 누구인가? 김인태라는 인물은 평소 재계에서 김영삼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다녔고요. 경부고속철도 그 로비 자금 수십억 원의 돈이 세탁된 사건의 핵심이었을 뿐 아니라 동남일보를 창간했고요. 무려 1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동남그룹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탈불법들을 해먹다가 1997년 5월 서울 광장동에서 이 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함께 차를 몰고 가던 중에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를 한 그랜저 차량의 운전자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김인태가 도주를 하는 그런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신분을 정말 수십 차례 바꾸면서 국내외로 이제 도박 원정을 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국내도 이제 들락날락거리면서 이런 여권들을 위조를 했는데 그 여권 위조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솜씨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인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좀 더 정리를 하자면 김인태라는 인물, 그러니까 김영홍의 아버지라는 김인태는 건설사, 백화점, 정말 엄청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해당 재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여기저기다가 다 뿌려대면서 정치권과 그 권력자들로부터 비호를 받았던 90년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거물급 금융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특기가 바로 아들 김영홍과 마찬가지로 돈 세탁이었고요. 그 기술이 가히 수준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환치기를 해주는 사람 이런 식이 아니라요. 돈 세탁소라고 불렸다라고 해요. 결국 아들 김영홍이 수준급의 돈 세탁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김인태한테서 받은 그 노하우라든가 그의 어떤 정관계 인맥들을 받아낸 것이 김영홍이 지금껏 잡히지 않고 검찰과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데 이 영향력을 발휘한 그 원인처럼 보입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들이죠. 보시다시피 라임 사태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검찰 게이트는 물론이고 이 김영홍에 대한 인물로 그 연결점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점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일이 이번에 하나 터졌죠. 11월 4일 김영홍과 관련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김영홍으로부터 무려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국힘의 윤갑근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아마 지난해 4월쯤이었을 텐데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이 최다 판매사였는데 갑작스럽게 판매를 중단을 했었어요. 그때 이 김영홍이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급히 어딘가로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연락을 취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은행 행장과 성균관대 동문이었던 바로 윤갑근 변호사였습니다. 마침 윤갑근이 2017년에 대구고검장을 이제 마치고 한창 이제 그 정관 예우를 받던 시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관 예우를 받던 시기 가장 핫한 시기였고요. 무엇보다 황교안 전 대표와 친분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당시 막 황교안이 대표로서 선출되었던 시기였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윤갑근의 위치가 급부상하던 시기였죠. 이때 김영홍이 윤갑근에게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다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로비의 명목으로 김영홍이 윤갑근에게 2억 2천만 원을 제공을 한 겁니다. 남부지검이 이 윤갑근이 김영홍의 어떤 로비를 대리했다라는 그러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지난 법사위 국감장에서 심재철 검찰국장이 정말 이례적이다라고 발언을 했던, 그러니까 반부패장을 넘어가서 윤석열에게 직보되었던 정말 황당한 사건, 그게 바로 윤갑근에 대한 수사였고요. 이를 윤석열이 뭉갰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검찰이 단순히 야당 정치인에 대한 의혹만 뭉갠 것이 아니라 그 내막은 라임 사태의 몸통 김영홍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도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도주 중인 김영홍에 대한 얼굴은요, 그 어떠한 언론들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어요. 뱅크론으로 무너진 삼화저축은행, 그리고 뱅크론으로 무너진 부산저축은행, 그리고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르기까지 이 금융사기 사건들의 공통점은 검찰이 매번 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사건의 실체인, 그러니까 몸통이 되는 인물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 핵심 인물이 아닌 주변의 특정 인물들을 정말 대충 그냥 이렇게 여럿 내세워가지고 주범자처럼 몰아갑니다. 금융사기 사건의 공통된 어떤 출구 전략 패턴인 거죠. 여러분들은 검찰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들을 못 잡아내고 사라진 돈들을 못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드러나고 있는 정말 수많은 실체들을 보면 일부러 안 찾는 것 같다는 그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에서 언론과 검찰이 몸통인 이 김영홍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라임 사태에 대한 그 검찰 공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김영홍이라는 인물이 몸통이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김영홍과 검찰, 김영홍과 그 재계, 김영홍과 국힘 간의 이 관계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거고요. 신속하게 보도해야 될 건 또 보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팩트에 근접한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 많은 분들에게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